자바스크립트는 1995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사용자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고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얘도 파이썬처럼요. 파이썬도 한 줄씩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죠. 자바스크립트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브라우저 안에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들어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술들이 많아요. jQuery라는 것도 있고요. 제이슨, 또 리액트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활용한 실습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한 프로젝트의 코드를 계속 쓰면요,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요, 분산을 시키려고요. 자, 이클립스에서 New Dynamic Web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파일에 New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ch01이라는 폴더를 만들 건데요. 자, 밑에 src 메인 웹앱 여기 밑에요. new 폴더 ch01이고요. 웹앱 밑에 ch01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을 첫 번째로 jes.html을 만드는 거예요. new 자바스크립트는요, HTML 속에 쓰는 거예요. HTML 파일에 js.html 기본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라는 이런 태그를 작성을 했고요. 그 안에 명령어를 썼는데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서버가 켜지면서,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출력이 되면 잘 되신 거고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자, 이 코드에, 자, 이게 독타입이라는 게 HTML 버전이라고 그랬죠? 버전. 지금 저거는 저렇게 써 있으면 HTML5 문서란 뜻입니다. 현재 HTML 표준은 5입니다. 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고요. 헤드로 시작해서 헤드로 끝나는데요. 이 헤드는 문서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문서 정보이고, 메타 태그는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하는 태그인데요. 이 문서는 문자셋은 UTF-8이에요. 여기에 한글 쓰면은 한글을 3바이트로 저장할 거예요. 그 얘기죠. 타이틀이 이제 이 페이지 제목이죠. 웹페이지의 제목이니까요. 여기 이름을 페이지 제목을 바꾸면 그게 반영이 되고요. 자, 지금 스크립트요.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써지는 부분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인데 사실 여기 뒤에 타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지금 뺐거든요, 제가. 자, 이런 말이 원래 들어가요. 스크립트는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게 원래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을 안 적어도 가능해요. 왜냐면 전에는요, 스크립트가 이제 VB 스크립트라는 게 있었어요. VB 스크립트 1990년대요. 초반에는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히트를 쳤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넷스케이프가 이제 묻혔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한참 쓰다가 이제 나중에 또 크로미로 대체가 됐잖아요, 많이. 자, 그래서 이제 VB 스크립트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초반에는 이 VB 스크립트가 대세였어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자바스크립트가 뒤에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VB 스크립트를 안 쓰고요. 자바스크립트 써요. 그래서 전에는 이 스크립트 타입에 이게 VB 스크립트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적어줘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요. 그래서 이거 안 적어도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콘솔.로그라는 거. 자, 근데
여기는 document.write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얘는 이게 나온 거예요. document라는 거는 현재 문서를 가리키는 객체예요. 현재 그 웹페이지 전체를 가리키는 문서고요. 현재 문서 웹브라우저, 즉 이제 얘는 이제 웹브라우저로 생각하세요. 웹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출력하세요. 이 문자열을 출력하세요. 큰 따옴표 해도 되고 작은 따옴표도 돼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요. 세미콜론 빼도 되긴 돼요. 세미콜론이 이제 문장의 끝인데요. 문장의 끝인데 생략해도 해줘요. 실행해줘요. 근데 이제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를 빼도 이렇게 빼도 실행은 되거든요. 근데 붙여주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나왔을까요? 콘솔.로그. 자, 우리 이 웹 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눌러주세요. F12. F12가 개발자 도구예요. 개발자 도구 이런 게 이제 뜨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쭉 있는데 콘솔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콘솔에 뭐가 나와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절해서 좀 사이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한글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글을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죠. 자, 여기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콘솔. 이 콘솔.로그 하면은 F12 개발자 도구에 콘솔 창에 출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아니죠. 개발자 도구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개발할 때 참조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은 이 화면을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이 화면을 많이 보죠. 그래서 여기다 출력하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값이 잘 나오는지 여기다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콘솔 창에 앞으로 이 웹 브라우저 웹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콘솔 창을 자주 보셔야 돼요. 콘솔 창에 에러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줄바꿈이 잘 안 됐어요. 그죠? 딱 붙어버렸죠. 그러면 줄바꿈을 하려면요, write ln이라고 써보세요. ln write ln l입니다. 저거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 자, 근데 이제 줄바꿈이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웹 브라우저는 아무리 엔터키를 많이 쳐도 이 처리를 안 해줘요. 줄바꿈 많이 해도 처리를 안 해줘요. 뭐가 줄바꿈이죠? BR 태그가 줄바꿈이죠. BR 태그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줄바꿈 하라는 건데 안 되죠? 그 뒤에다가 BR 태그를 이렇게 써주세요. 네, 여기도 BR 이렇게 쓰면은 이제 줄바꿈을 해줘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줄바꿈을 하려면 웹브라우저는 BR 태그를 꼭 써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라인이죠. BR 태그가 없으면 줄바꿈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코드를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스크립트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펑션, 함수를 또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함수 만들 때 def였죠. def.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펑션이라고 그래요. 펑션하고 함수 이름.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버튼을 만들었어요. 버튼 모양을 만들어서 버튼 눌렀을 때, 자, 이제 버튼 누르면, 여기서 얘 누르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뜨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경고창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오타가 있거나 좀 뭔가 코드가 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타를 한번 내보죠. 오타를 이렇게 잘못된 오타죠. 이렇게 하고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좀 지나야 되죠.
브라우저가 자,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는 어때요? 첫 번째는 되는데요. 두 번째가 아무 반응이 없죠. 앞으로 이런 에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원래는 저거 경고창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안 뜨는 이유가요, 오타가 있어서 안 떴어요. 그러면 이때 F12 개발자 도구를 여세요. 자, F12 개발자 도구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 클리어를 비워놨습니다. 여기 누르면 자, 여기 뭐가 떴죠? 예, 여기를 보고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보면은 개발자 도구의 콘솔, F12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에요. 자, 이제 저런 에러가 떴는데요. 자, 이 HTML의 8번 행이 틀렸대요. 예, 8번 행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8번 라인. 그리고 예, unquote reference error, 잡히지 않은 에러가 있답니다. 자, 이런 명령어는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예, 이런 함수가 없어요. 그죠? 못하죠. 그러면 이거 8번 행이 틀렸구나. 그러면 8번 행에 가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것이죠. 얼럿이죠. 자, 그리고 이제 따옴표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큰 따옴표 썼는데요. 모르고 여기를 작은 따옴표 썼어요.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번에 다시 첫 번째는 잘 되는데요. 두 번째가 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 또 결국은 여기에 다 에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14번이 문제라죠. 14번. 그럼 14번이 여기거든요. 예, 여기가 문제인데요. unquote reference error. 테스트라는 것은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테스트 정의돼 있는데요? 정의돼 있는데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죠.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 큰 따옴표로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지가 않아서 얘가 완성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큰 따옴표로 잘 고쳐주고 나서 다시 해보면 이제는 잘 작동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 F12 개발자 도구 콘솔을 잘 확인하세요. 자, 그럼 코드를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스크립트가 있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함수, 펑션이 함수입니다. 파이썬의 함수랑 비슷해요. 자주 쓰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불러다 쓰는 거죠. 함수 이름이고요. 예, 괄호 안에 전달할 게 있으면 없으면 비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요, 파이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파이썬은 def하고 함수 이름 들어가고요, 콜론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들여쓰기를 하죠. 예, 들여쓰기 안 하면 에러 나잖아요.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자바스크립트는 def 대신에 펑션이란 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론 있죠? 이거 대신에 중괄호로 열어서 들여쓰기 안 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중괄호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예, 저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파이썬은 들여쓰기 틀리면 에러 나죠. 자바스크립트는 들여쓰기 못한다고 에러 내진 않아요. 대신에 중괄호가 잘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중괄호를 안 썼어요. 자, 이거 함수잖아요. 나 테스트 함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 중괄호가 없어서 이해를 못해서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새로 고치고, 자, 이게 나왔죠. 네. 여기 에러가 나왔죠. 자, 이렇게 unquote reference error, 테스트라는 게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14번에.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닫아야 함수가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문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저렇게 하면은 이제 잘 작동이 됩니다. 네. 자,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그 다음에 얼럿이라는 게요, 방금 보셨지만 이 경고창을 띄우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가볍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뭐 예를 들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안내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함수가 얼럿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만들었는데 부르지 않으면 실행 안 되죠? 예,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119가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해야 출동하죠. 가만히 있는데 출동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호출을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함수 실행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버튼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버튼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예, 버튼의 타입이 이 버튼은 원래 이제 작동이 돼요. 누르면. 그래서 버튼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버튼 타입에 서브밋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서브밋은 제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입을 서브밋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서버로 넘어갈 때 그 서버로 제출이 될 때는 서브밋이고요. 그냥 버튼이라고만 하면 얘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버튼 모양은 있는데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넘어가게 하려면 온클릭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온 다음에 뭔가 동작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면 지금 온클릭이죠. 그럼 클릭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온 체인지 하면 내용이 바뀌면 온 체인지예요. 나중에 텍스트 같은 거. 근데 온 포커스 그러면 어떤 박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입력하려고 그래요. 포커스를 받았다고 하죠. 온 포커스. 빠져나가는 거, 온 블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 클릭은 클릭할 때라는 거죠. 버튼을 클릭하면 얼럿이라는 함수를 실행하세요. 이거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요. 이렇게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태그 안에, 태그 속에 직접 이런 방식을 인라인, 그 라인 속에 쓴다고 해서 인라인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태그 그 라인에 바로 쓰는 경우죠. 근데 여기다가 쓸 수 있는데 이게 뭐 라인이 만약에 여기 10줄 써야 돼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미리 함수를 만들었다가 부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클릭하면 테스트 함수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함수 호출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때. 클릭할 때.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요. 또 CSS도 우리 실습할 때 그랬죠. 처음에는 그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직접 썼고요. 자, CSS도 보면 태그에 스타일을 직접 쓸 때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미리 이 스타일 태그를 만들었다가 저기다가 맞는 걸 불러올 때도 있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이름을 CSS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었다가 링크 시키는 기도 했잖아요. 예, 자바스크립트도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파일을 만들었다가 불러오는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include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웹앱 밑에요. 웹앱 밑에 폴더 include 거기에다가 myscript.js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JS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 include에 우클릭하고요. new 하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파일 선택하시고요. myscript.js 네, 그러면 이런 코드가 생겨요. 저기다가 이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를 아까는 함수를 저거를 내 HTML 속에다가 미리 썼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미리 파일을 따로 뺐어요. 저걸 이제 불러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ch01에다가요 external.html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ch01에 external.html 자, 파일이 지금 두 개를 만들었죠. include 디렉토리에는 myscript.js를 만들었고요.
또 ch01에는 external.html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불러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할 때요. 창이 뜨는지 경고창이 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 코드를 보면은 지금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스크립트 src, 자, 이게 이제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웹앱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밑에 ch01이 있고요. include 폴더가 있고 거기에 이 myscript.js를 저장해 놨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이제 불러오고 싶은 거죠. 여기서 얘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상대 경로로 해서요. 한 칸 올라가는 게 점점이죠. 점점 슬래시 하면 여기서 한 칸 올라가고요. 다시 내려가서요. 얘를 찾는 거죠. 이렇게 상대 경로로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 src 이게 뭐냐면 미리 작성된 외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코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없으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반응이 없죠. 앞으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F12 개발자 도구로 같이 보세요. 자, F12 개발자 도구에 보면 이런 에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unquote reference error, 잡히지 않은 레퍼런스 에러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함수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 말이 없거든요. 테스트라는 함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선언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myscript.js 안에 들어있는 얘를 실행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제 변수가 있고 우변에 어떤 값을 주면 되고요. 파이썬하고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미콜론을 안 적어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찍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이제 이 세미콜론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키워드고요. 자, 근데 이제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제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라는 말을 적을 때도 있고요. 또 렛이라는 말을 적을 때도 있고 컨스트라는 말을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라는 건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버전이 있는데요. 좀 이전 버전이에요. 최근에는 바 대신에 이 렛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렛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얘는 변수구나. 그리고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자료형을 따로 쓰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써요. 앞에 자료형을 적어요. 자료형, 변수명, 값. 정수형 변수 A에다가 10을 집어넣으세요. 또 스트링 변수 B에다가 hello라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자바에서는. 자료형을, 자바는 아주 자료형이 자세하게 체크를 해요. 써야 돼요. 저렇게. 근데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자료형을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들어갈 때 그때 결정이 되니까요. 자, 근데 앞에 이 렛이라는 말을 붙여주면은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컨스트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상수라고 해요. 상수는 변경되지 않는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const a에 100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a에다 200 이러면 이건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a라는 값은 100으로 고정됐거든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고정값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자율이 물론 현재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5%다. 그러면 그 고정이죠. 바뀌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컨스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렛이라고 하면은 이게 돼요. 이렇게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렛이라는 건
변수라서 변경 가능하고요. 근데 컨스트는 상수라서 변경이 안 돼요. 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바는 뭐냐면요. 바 변수예요. let하고 같아요. 근데 바가 그 옛날에 쓰던 명령어고 요즘엔 잘 안 쓰고요. let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쓰면은 이게 변수명이 막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let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자, 이 명령어를 보면 스크립트, 여기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죠. let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a 변수에 100을 입력하라는 거죠. 그럼 a에는 100이 들어있고요. document.write은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겁니다. 네, 출력하는데요. 지금 a가 100이고요. 더하기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가 지금 숫자고요. 뒤에는 문자열이잖아요. 원래 안 되죠. 저렇게 하면 파이썬에서는 에러 났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저걸 봐줘요. 봐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숫자가 자동으로 문자열로 바뀌어서요. 뒤에 문자열하고 연결 처리가 돼요. 숫자를 자동으로 문자열로 바꾸고 연결해서 출력이 됩니다. 100이 출력되고 BR은 줄바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요. 또 document write 하는데요. type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그럼 A 변수의 자료형이 뭔가요? 예, 자료형을 물어보는 함수예요. 예, A 변수가 자료형 그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 있나요? 예, 지금 넘버가 들어 있죠. 숫자가 들어 있죠. 그래서 넘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수, 실수 다 포함해서 넘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예, 역시 줄바꿈. 자, 이 a 변수의 이 let이라는 거는 값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였다가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좋은 프로그램 습관은 아니죠. 왜냐면 정수는 계속 정수만 쓰는 게 혼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요. 자, a 출력했고요. type of에서 a. 자, a에 저장된 값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함수가 있고요. 스크립트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x 변수에 근데 보통 이제 앞에다가요 이렇게 let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뺐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요, let 하고 변수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좀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얘가 변수구나. 내가 보기도 쉬워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아, 얘 변수군요 하고 변수를 해줘요. 예, 안 적어도 되는데요. 그냥 let 적는 게 좀 더 좋아요. 읽기가 좋잖아요. 자, 변수에다가 parseInt,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거든요. 자, parse가 뭐예요? parse. 아플 때 parse 이게 붙이잖아요. parse 붙이면 이 나쁜 거를 빨아들이죠. 뽑아내죠. 예, parse는 추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정수. 자, 이거 왜 파스를 했냐면, 자, parseInt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만 했을 때, 주석은 슬래시, 여기도 자, 이렇게 했어요. parseInt를 안 쓰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세로 고침하고, 자, 어때요? 더하기 하라고 했는데요. 더하기가 아니라 1020이 붙어버렸죠. 붙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또 해줬어요. 나머지는 그냥 똑똑하게 해줬는데요. 더하기가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이 도큐먼트가 뭐냐면 현재 문서예요. 도큐먼트는 현재 문서에서 폼1이라는 거는 이 폼 태그에 폼이라는 건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뭔가 박스도 있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력 기능이에요. 폼에 이 태그에 네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폼에 일종의 변수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폼 태그고 그 중에 속에 들어있는 A가 얘죠. 네임이 A죠. 그러면 A 태그 그거에 밸류가 입력한 값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기본 값이
밸류가 10이거든요. 이 밸류는 기본값. 기본값이 근데 뭐로 돼 있어요? 따옴표로 돼 있죠.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본값이 10이니까 이런 스트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도요. 20이라는 스트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스 인트를 안 하고요. 그냥 더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 10 더하기 문자열 20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연결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밑에 거는요. 얘가 문자열이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 브라우저가 똑똑해서요. 이거 백인데요. 아, 이거 숫자로 처리하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알아서 10 빼기 20으로 처리를 해줘요. 밑에도요.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은 좀 더 느슨해요. 느슨하게 좀 웬만하게 틀린 거를 봐줘요. 엄격하지가 않아요. 파이썬은 엄격하죠. 조금만 틀려도 에러 나죠.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엄격하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봐주니까요. 봐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더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스트링을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죠. 정수로 바꿔줘서 이렇게 따옴표를 제거해야죠. 그게 파스인트예요. 그래서 파스인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따옴표를 제거하고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하기 문제 없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덧셈, 뺄셈, 곱셈. 자, 이게 나누기입니다. 몫입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이거 나머지입니다. 파이썬이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폼 태그. 폼에서 이제 이런 걸 태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폼이라는 거는 입력 양식이에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파이썬에서 GUI를 해봤잖아요. 도서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해봤죠. 그럼 거기도 보면은 뭐 입력 박스가 있고 버튼 같은 거 있고 했잖아요. 그걸 웹에서는 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input이라는 태그가 입력 박스예요. 텍스트 입력 박스예요. 근데 여기도 입력 기능인데요. 타입의 텍스트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네임이 태그의 이름이고요. 태그의 이름, 변수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즈는 가로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값입니다. 자, A, B가 있고요. 인풋 타입은 버튼. 자, 앞에서요. 버튼 태그를 말씀드렸죠. 버튼하고 타입은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여기가 들어가고 슬래시 버튼 했잖아요. 인풋 타입은 버튼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해보면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이게 주석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으로 한다면 여기도 이제 온클릭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풋인데요. 타입의 버튼이면 버튼인데 작동은 하지 않아요. 버튼 작동은 하지 않고 이 value라는 게 버튼의 텍스트예요. onClick은 버튼을 클릭할 때입니다. 클릭하면 함수를 실행하세요. 호출하세요. 그러면 이 calc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게 실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코드가 있고 결과가 이제 아까랑 좀 다르죠. x, y가 있고요. x, y에다 이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합계가 sum 이 태그에 출력이 됐죠. 값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값이 이제 나오고요. 앞에서는 그 값을 입력하면 OK 누르면
화면이 지워지고 출력만 됐는데요. 다시 입력하려면 또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고정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가 있고요. 펑션이 있고요. 자, 여기는 똑같죠. 네, 똑같은데 이제 아까 없었던 도큐먼트에 도큐먼트라고 하면 얘는 이제 현재 문서예요. 현재 문서에서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가 새로 나왔죠. get element by id. 그러니까 get이라는 거 뭔가 이제 가져오라는 얘기죠. 가져오세요. 엘리먼트는 태그라고 생각하세요. by 수단은 뭐예요? id. id로 태그를 찾는 함수예요. 그래서 id로 태그를 빠르게 검색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id가 x인 태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d가 x인 태그. 자, 우리가 태그에 보면은 이 태그에 id가 있고요, name이라는 게 있고요, 클래스라는 게 있고, 그렇죠? 자, 저런 속성이잖아요. 태그가 있고, 이제 태그가 있고, 속성이 있고, 값이잖아요. 자, 그럼 저 속성들에서 id, name, 클래스, 얘네들 차이를 한번 좀 볼게요. id는 식별자예요.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id가 하나 있으면 얘는 그 문서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name은요, name하고 id는 좀 비슷한데 차이점, 이것도 그 태그의 어떤 이제 이름인데요, 중복이 돼요. name 중복돼요. 예, 나중에 이제 name하고 id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클래스는 뭐죠? 기자인 종류죠. 예. 그래서 id는 중복이 안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빨리 찾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t element by id, 대문자 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e하고 b하고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 얘를요, 이렇게 단어가 4개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붙여서 쓰면은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get element by, 이거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쓰면은 get element by id, 이렇게 4단어구나, 이렇게 좀 그래도 읽기가 쉽죠. 네, 이런 표기법의 일종이에요. 이제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저런 표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id가 x인 태그의 value, 입력한 값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는 id가 y인 태그에 입력한 값, value라는 건 태그에 입력한 값이거든요. 값을 가져와서 아까처럼 또 정수로 바꿔야죠. 스트링이니까요. passint. 자, 그리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sum, 뭐예요? id가 sum인 태그를 말하죠. 그러면 id가 sum인 태그의 value에다가 sum을 집어넣으세요. 그 얘기죠. 합계를. 예, 그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태그는 같고요. 온클릭 똑같고요. F12 개발자 도구. 자, 개발자 도구에 저기 콘솔에 에러가 찍혀 있어요. 자, 여기가 에러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위치는요, 8번 라인이에요. 8번 라인 여기를 여기 찍어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X, 여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get element by, i가 대문자구나. 그러고 저기를 이렇게 고칩니다. 고치면 새로 고침하고 이제 해보면 잘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색상이 바뀌죠. 네, 지금 이해집니다. 다시 또 초기화시키려면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새로 고침이 단축키가 F5예요. F5 누르고 해도 되고요. 자, 이 기능 단순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펑션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p 태그죠. p 태그에 id를 붙였습니다. p1. 자, 태그에 id를 붙이면 유일한 값이죠. 왜 id를 붙이냐면 빠르게 찾기 위해서 id를 붙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이제 id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id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죠. 이거 에러예요. 못 찾아요. 네. id는 하나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d가 p1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change 함수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행이 돼요. 자, p1이라는 변수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 p1 이게 무슨 얘기죠? id가 p1인 태그를 찾으세요. 그럼 얘가 id가 p1인 태그를 찾아요. 그러면 그게 얘죠. 자, 저 태그가 메모리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몇 번지부터 몇 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그의 시작 번지 값이 여기에 전달돼요. p1에. 그러면 자, 이 p1이라는 변수가 이거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p1 그러면 뭐를 말하겠어요? 이 p1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1이 가리키는 태그의 스타일 중에서 컬러 속성을 레드로 바꾸세요. 이게 스타일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1이 가리키는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의 스타일 중에서 컬러 값을 레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스타일의 컬러 레드 스타일 시트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스타일 시트는요, 우리가 저렇게 딱 하면은 HTML에서 고정된 거죠. 근데 이거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코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또 p1 태그가 가리키는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도 대문자 주의하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코드로 추가한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글자색과 배경 색상을 바꾼 거죠. 처음에 이게 여기가 입력하는 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프롬프트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팝업이 떠서 저기다 이제 뭔가를 입력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값 스프링을 해놨거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프링 이미지가 나오고, 새로 침하고 이번에 여름 이미지, 가을 이미지, 겨울, 이렇게 값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네 가지 해당되지 않는 값이 들어가면은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에러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부분을 보겠는데요. 네, 스크립트. 자, 이번에는 함수를 안 썼죠. 그 자, 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바로 있을 수가 있고요. 펑션이 있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이 함수 안에 코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은요, 함수 안에 있는 거는 얘는 이제 호출을 해야 실행되죠. 코드는 있지만 불러야 되는 거죠. 불러야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함수 바깥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처음에 브라우저를 딱 켜면은 알아서 이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얘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죠. 파이썬도 그렇잖아요. 파이썬에서도 보면 def 함수를 정의를 해놓으면 그거 함수 부르기 전에는 실행이 안 되죠. 근데 나머지 코드는 그냥 순서대로 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실행하는 상태죠. 예, 프롬프트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프롬프트 함수예요. 그래서 박스가 뜨고 저기에 뭔가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가 안내 메시지고요. 메시지, 출력한 메시지고,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처음에 이걸 제한해주고 있죠. 그러면 입력하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키 입력하면 그걸 문자열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저장했어요. 스위치라는 거는 이 스위치 괄호 안에 이제 조건을 검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다 이거죠. 이게 들어갔으면 그 밑에 이제 케이스가 지금 4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맞는 케이스가 있는지 검사해서요. 처음에 여기 걸렸죠. 그러면 이미지 변수에 얘를 집어넣고, 브레이크는요, 이 스위치 중괄호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를 종료하는 뜻이에요. 자, 지금 스위치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스프링을 입력했으면 케이스에 걸려서 설정되고 빠져나가니까 이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거 입력하면 이제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로 해당이 되고 입력하고 빠져나가고요. 또 가을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여기 걸려가지고 빠져나가고요. 겨울이라고 하면 여기 걸려서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이 4가지가 아닌 나머지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디폴트에 걸리게 됩니다. 디폴트는 케이스가 없을 때, 해당되는 이제 케이스가 없을 때는 디폴트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에러 이렇게 출력을 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 4개 중에 하나 들어갔으면요. 지금 여기 H2는 H2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계절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계절이 표시되죠. 여기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이미지 경로인데요. 자, 다운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점점 이게 상위죠. 지금 우리가 웹에 ch01이 있고요. 이미지스 폴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프링이면 spring.jpg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참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spring.jpg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점점이라는 게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상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위에 올라갔다가 이미지스로 내려갔다가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하기 돼 있는 거는 변수의 값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미지 경로 다운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은 다운표랑 큰 다운표가 혼동되면 에러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큰 다운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모르고 큰 다운표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자, 뒤가 다 깨지죠. 자, 왜 그러냐면 큰 다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작은 다운표, 자, 다운표 속에다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얘를 찍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다운표를 여기 안에다가 다운표를 이렇게 또 쓰면은 자, 이 내용을 찍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다운표가 바깥에 있고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에러가 나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의 끝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를 작은 다운표로 쓰세요. 작은 다운표. 그러면 바깥에 크게 큰 다운표가 있고요. 안에 작은 다운표.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큰 다운표를 그래도 나는 큰 다운표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백슬래시를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바깥에 크게 큰 다운표가 있고요. 안쪽에 백슬래시 큰 다운표 하면 이거 큰 다운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큰 다운표로 얘를 처리를 해줘요. 꼭 굳이 큰 다운표를 쓰고 싶으면 작은 다운표로 하는 게 무난하고요. 큰 다운표는 백슬래시로 써야 돼. 이 안에서는 백슬래시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틀렸어요.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에러 나는 걸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 FCB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소스 콘솔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런 에러가 적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TML 24번행 잡히지 않은 문법 에러, 기대하지 않은 토큰 마침표가 있대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자, 24번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라인을 찍으면 그 라인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세로 고침을 한번 하세요. 세로 고침을 하고 다시 찍어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기가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문법이란 신텍스 에러는 문법이 틀렸다는 건데요. 기대하지 않은 토큰 마침표가 있대요. 자, 마침표가 그럼 뭘까요? 왜 그럴까요? 큰 따옴표가 여기서 끝났죠. 끝나버렸죠. 근데 그 뒤에 얘가 나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따옴표가 끝났는데 마침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저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침표라는 게 이상한 문자인데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틀린 거죠. 얘가 틀린 건데 그 뒤에 거가 누명을 쓴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에러 메시가 나오면 실제로는 다른 애가 틀렸는데 이상한 코드가 틀렸다고 잘못이 아니죠. 그게 틀려서 뒤에 거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죠.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침표가 문제다 그러면 그 앞에를 보셔야 돼요. 얘가 문제니까 얘가 이상하니까 뒤에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에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를 이제 수정해서 작은 따옴표 수정하고 세로 고치고 그러면 이제 잘 나오거든요. 처음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뭔가 값을 입력하래요. 그럼 이제 100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누르면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저렇게 계산해서 출력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값은 넣어볼까요? 1000. 그럼 1부터 1000까지의 합계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고요. 자, 이 변수고요. 변수고 이거는 이제 할당이죠. 입력이죠. 대입하는 거죠. 이 변수에 이 결과물을 입력하세요. 프롬프트는 질문하는 거고요. 여기가 메시지, 숫자 입력하세요. 이 기본값, 스트링이죠. 만약에 이제 100이 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변수에 여기에 100 이런 스트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링으로 들어갔고요. 이거 합계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자, 이 포문이라는 걸 처음 보는데요. 자, 파이썬에서는 포를 어떻게 썼냐면 포하고 이제 그 카운트 변수가 들어가고 인 다음에 집합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잖아요. 집합이 있으면 하나씩 반복을 돌려서 끝까지 돌리는 거였죠.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쓰는 반복문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반복문을 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포라는 건 반복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보면 세미콜론이 중간에 2개가 있어요. 즉 이 괄호 안에 3개의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시작이고요. 그럼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i가 지금 100이라, 이게 100이라고 했거든요. 10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맞으면 여기를 돌려요. 그리고 여기 끝나면 이쪽으로 가서 카운트를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i가 1이었어요. i가 1이면 i가 1이니까 검사를 해봐요. 지금 여기는 지금 100이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제가 좀 5로 줄여서 해볼게요. 자, 물론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i는 지금 1이고 얘는 5거든요. 숫자랑 문자 비교 못해요. 원래 못해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똑똑해서요. 아, 저거 숫자로 하라는 얘기군요 하고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또 바꿔줘 버려요.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요. 네, 문제 없어요.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자, 여기 통과되고 그러면 1이 5보다 작거나 같나요? 맞죠? 맞으니까 여기로 와요. 그럼 이 썸이라는 게요. 아까 제로였거든요. 제로였거든요. 제로에다가 i가 1을 더하니까 썸에 1이 들어갔죠? 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 플러스는 값을 1 증가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엔 저거 없죠. i 값을 1 증가시키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i가 1이었던 애가 2로 됐겠죠? 네, 지금 이제 아까 1이었던 것이 2로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와요. 검사. 네, 검사해서 그러면 2가 5보다 작아요? 맞죠? 맞으니까 또 여기 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썸은 합계는 이미 1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1이고 i가 2잖아요. 그러면 3이죠. 3이 여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이 가요. 그럼 i가 이제 2였다가 3으로 올라갔죠. 또 검사를 해요. 그러면 자, 3은 5보다 작거나 같죠? 맞죠? 또 여기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썸이 지금 3이었습니다. 3. i가 지금 3이죠. 예. 그러면 여기가 답이 6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또 가요. 가서 이제 3이 4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 조건을 검사해 보니까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맞으니까 또 와요. 와서 이가 6이었거든요. 6에다가 i가 3가요. 그럼 이 더해서 10.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5가 되죠. 마지막으로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해 보니까 5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맞으니까 또 와요. 와서 이미 썸에는 10이 있었고요. 5잖아요. 15. 15가 5고 딱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제 6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는 6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틀렸죠. 그러면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빠져나가요. 그럼 결과는 지금 최종 값은 15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답을 찍어보니까 15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5로 해보면 답이 15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리는 것인데요. 파이썬하고 원리는 같아요. 파이썬은 그걸 좀 짧게 만들어서 전체 값을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린다는 걸 얘는 좀 자세하게 쓴 것이고요. 왼쪽이 섭씨 온도고요. 섭씨 온도는 하시 32도입니다. 이 공식에다 넣어서 이게 계산을 한 거죠. 반복해서 돌린 거죠. 스크립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것이고요. 도큐먼트.write 출력이죠. 그럼 테이블 보더 1. 테이블 보더가 제로면은 보더를 또는 안 쓰면요. 여기 제로로 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안 나옵니다. 테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더 1 했고요. 바로 반영이 안 되죠. 코드 수정하면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자, tr 줄바꿈. 여기는 테이블 로우죠. 테이블의 행이고요. td는 테이블의 셀이고 db죠. 셀. 자, 이렇게 제목이죠. 이거는 제목, 섭씨, 화씨. 자, 포문 반복문 돌립니다. 자, 이 포문이 좀 아직 처음 보셔서 여기가 이제 파이썬으로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해요. 레인지에서 0부터 11까지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파이썬에서 이렇게 할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i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i 변수에 0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건입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1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제 11에서 멈추잖아요. 11에서 멈추니까 1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1 증가하라는 얘기죠. 증가는 1 증가하세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계속 i 값이 증가되면서 쉽게 생각하세요. 0부터 10까지 계속 간다. 0, 1, 2, 3, 4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값이 처음에 0이었죠. 그 두 번째 1.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요? 10까지 가요. 여기가 10까지 가고 이제 1 증가하면 11이 되죠. 그럼 11이 되면 이 조건이 안 맞거든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11번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화씨를 섭씨로 화씨로 바꾸는 공식이거든요. i에다가
9를 곱하고 5로 나눠서 32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또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이런데 이제 더하기도 있고요, 괄호 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은 안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빠뜨렸어요. 제가 따옴표를 빠뜨렸어요. 큰 따옴표가 있었는데 빠뜨렸어요. 그러면 안 나오죠, 아무것도. 그러면 F12 개발자 도구를 보세요. 보면 여기에 콘솔에 에러가 있어요. 자, 에러를 보겠습니다. 언코트 신텍스 에러, 잡히지 않은 문법 에러, 기대하지 않은 토큰. 자,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서 토큰이란 말을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토큰이라는 건 어떤 이제 이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기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이걸 말하는 거, 이 값을 말하는 거죠. 이거 기대되지 않은 값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등호가 갑자기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금 틀린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원래 따옴표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모르고 안 썼어요. 자, 그럼 보세요. 더하기 다음에 따옴표가 와야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왔죠, 이거. 자, 저거는 기대가 되지 않는데요. 저거 오면 안 되는데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얘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따옴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쓰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안내문이고요. 기본값이죠. 입력했죠. 1부터 9까지 9번 들리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따옴표와 더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만약에 2단이면 2하고 x 연결하는 거고요. 지금 i가 처음에 1이거든요. 이거는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요. BR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행에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행은요. 2 곱하기 i가 이제 2가 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1에서 4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2부터 i가 1부터 9까지 여기가 계속 바뀌어요. 1부터 9까지 가고 2에다 곱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답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 문장은 같은 결과를 출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따옴표가 좀 특이하게요. 자, 이건 큰 따옴표고요. 이건 작은 따옴표고요. 근데 이거가 있어요. 따옴표가 좀 약간 왼쪽으로 좀 이렇게 이상하죠. 저거 역따옴표거든요. 백따옴표, 역따옴표요. 어디 있냐면 ESC 키 바로 밑에 있어요. ESC 바로 밑에 누르시면 저게 나와요. 자, 저거를 역따옴표를 백틱이라고 그래요. 백틱. 그러니까 백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백틱이죠. 백틱, 백따옴표 사이에 변수가 있으면 달러하고 변수명을 적고요. 나머지는 텍스트를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변수란 얘기죠. num이란 변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i 변수의 값이고요. 여기는 num과 i를 곱한 값이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텍스트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num이 만약 2단이다 그러면 여기가 2겠죠? 2 곱하기 그대로 내보내는 거고, i가 지금 1이면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쉽잖아요. 2 곱하기 1에서 2 PR.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답이 같아요. 근데 얘는 더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따옴표를 계속 더하기하고 따옴표를 계속 써야 되고요. 근데 얘는 크게 바깥에 백 따옴표를 적고요. 안에다가 변수는 달러하고 이렇게 마치 파이썬의 포맷 스트링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파이썬에서 보면 F하고 그때는 따옴표죠.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그냥 파이썬에서는 달러가 없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파이썬의 F 스트링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F라고 하고 작은 따옴표 속에 달러 없이 들어갔던 것을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는 백 따옴표를 적고요. 달러 중괄호 변수면 그러면 이 변수 속에 있는 값이 여기 찍혀요. 네, 이렇게 해서 일정의 포맷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태그가 나오고요. 태그가 있고 OK 버튼 누르면 네, 그 밑에 구구단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값을 바꿔서 근데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요. 키만 입력을 해도 네, 바로 키 입력만 해도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키 입력해도 되고 처음에는 OK를 눌러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키만 입력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코드를 보시면 여기 함수 있고요. 자, 인풋 태그. 이 인풋 태그는 이제 입력 태그인데요. 뭔가 입력을 하는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 하면 그냥 일반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고요. 저기에 타입이 아까 버튼도 있었죠? 버튼도 있고, 저 이미지도 있고요. 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이거는 텍스트입니다. 아이디는 중복되지 않죠. 페이지 안에서 중복되지 않고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속성이죠. 밸류는 기본값. 사이즈는 가로 길이. 지금 5, 저게 크면 더 이제 길어지고요. 자, 이런 태그가 있고요. 온 키업. 자, 우리가 이제 온 다음에 어떤 동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클릭이면 클릭하면 온 포커스를 얻으면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온 키 업이 있고 온 키 다운이 있어요. 자, 키 입력은요. 키를 누르는 동작과 떼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키 누르는 게 다운이고요. 떼는 게 업이에요. 그러면 얘는 입력 중이죠. 아직 손을 안 뗐으니까요. 근데 키 업은 입력 완료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시점이. 지금 이제 키 다운으로 해도 좋은데요. 키 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키 입력이 끝나면 저 멀티 테이블 함수 호출하세요. 키 입력이 끝나면 함수를 호출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키 입력이 끝나면 여기서요. 이제 키를 입력을 끝나면 값이 바뀐 거잖아요. 네, 저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 변수의 document get element by id 이거 id로 찾으라는 거죠. 자, id가 num인 태그를 말하는 거죠. 자, 어떤 태그인가요? 얘죠. 얘의 value 이게 태그에 입력한 값을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만약에 3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3 이게 들어오겠죠? 자, 근데 이 length라는 건 글자 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가 있고 length 하면 글자 길이를 말합니다. 지금 한 글자거든요. 자, 근데요.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가 없으면 저기가 없으면 자, 처음에 이제 이게 나오고요. 자, 제가 지웠거든요. 지우니까 저 글자 수가 0이 됐어요. 글자 수가. 근데 어떻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죠. 왜냐면 입력한 게 없으니까요. 앞에가 지금 곱하기 앞에가 내가 쓴 값이거든요. 근데 지워버리면 없으니까 저기 나오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때는 출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다가 길이가 0이면 return.
자,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썬에서도 이 함수에 리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었죠. 리턴하면 함수를 부른 대로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리턴하고 어떤 값을 가져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값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함수는 종료가 되고. 자, 근데 그냥 리턴만 하면요, 함수는 종료되는데요, 돌려줄 값이 없어요. 종료만 하라는 얘기예요. 함수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밑에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하지 마세요. 그냥 끝내세요. 줄바꿈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라인 끝난 다음에 만약에 그냥 리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불러서 찍히고 리턴을 만나면 함수를 끝내는 거거든요. 끝내고 되돌아가세요. 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세요. 여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뭐 뒤에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가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해보면, 그렇죠, 얘만 딱 나오고 중간에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함수가 코드가 길더라도요, 중간에 리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자,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요, 어떤 값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리턴.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얘를 갖다가 뭐 document.write 해가지고요, 리턴 값을 찍어보면 그 값이 이제 이 되돌아온 값이 여기 찍히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얘가 찍혔고요. 자, 그냥 되돌아가는데 10을 가지고 가세요. 네, 값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되돌아간 값이 여기로 와서 이게 찍힌 거거든요. 근데 아까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는데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빈 값이 나와요. 예, 받은 게 없으니까 undefined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지는 뭐냐면, 함수 중간에 리턴을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끝내고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조기 종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글자 길이가 0이면 끝내세요. 그냥. 예. 자, 그럼 0이 아니면은 이제 문자열, 빈 문자열을 만들고요. 포니까 1부터 9까지 9번 돌죠. 돌면서 여기가 계속 값이 바뀌어요. 값이 바뀌면서, 예, 바뀌고, 이 플러스는 뭔가요?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그 값을 합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9구단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자, 얘를 돌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계속 3단이 계속 나온 거죠. 자, 근데요,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 는이 아니라 그냥 는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바로 안 거쳐지죠? 네, 마지막 것만 나와요. 자, 왜 마지막 것만 나왔을까요? 여기다가 플러스는 하지 않고 는 하면요. 네, 여기서 지금 바로 출력한 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출력한 게 아니고 여기서 결과를 쭉 모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다 모아진 거를 9줄을 다 모아서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자, 1일 때 들어가고 2일 때 들어가고 한 줄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를 해야 계속 쌓여요. 네, 그래서 쌓이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를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str 변수에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계속 쌓이는 거예요. 9줄이 쌓이는 거예요. 쌓인 거를,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 id가 result in 태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id가 result in 태그인데요, 그게 이거예요. 자, 근데 앞에서는 input 같은 경우는 value가 있는데 이 div는 value 태그가 없어요. value가 없어요. value 속성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div 태그
사이에 잠깐만요.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9줄이 들어가는 거죠. 줄바꿈해서. 그렇게 하려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태그와 태그 사이의 영역이라고 해서요, 이너 영역이라고 해요. 이너 내부, 태그의 내부 영역. 근데 이 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너 텍스트가 있고요, 이너 HTML이 있어요. 근데 HTML 다 네 글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뭐냐면 둘 다 이너는 이 태그와 태그 사이, 자, 태그하고 태그 사이에 여기 있죠. 이 영역을 이너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너 내부 영역, 태그의 내부 영역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텍스트 그러면 HTML 태그는 무시해요, 완전히. 근데 얘는 HTML 태그를 반영을 시켜줘요. 자,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이너 HTML 그랬는데요, 여기를 이너 텍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텍스트.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어때요? 나오긴 나왔죠. 나왔는데 BR 태그가 줄바꿈 처리 안 해주고 무시됐죠? 이게 이너 텍스트예요. 근데 이너 HTML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요, 줄바꿈 되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너 텍스트는 HTML BR 태그를 그냥 무시하고 BR이라는 글자로 찍어버렸죠? 동작은 안 했죠? 이너 HTML 하면 이 내부 영역에 있는 내용을 HTML을 살려서 반영해서 출력하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 줄바꿈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테이블 호출해서 함수 호출해서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백틱이라고 그랬죠. 백다운표, 백틱이요. 백다운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은 따옴표, 이거는 큰 따옴표, 이거는 백다운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백틱인데요. 백틱하고 지금 이거는 좀 약간 어때요? 더하기 큰 따옴표가 막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실수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달러 중괄호 안에 변수를 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요. 이 변수가 아닌 애들은 그대로 이 자리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포매팅을 해주면, 여기 변수에 들어가는 값만 갈아 끼면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 표를 만드는 코드를 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코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죠. 자바스크립트고, 도큐먼트 라이트는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건데요. 자, 테이블의 보더는 1입니다. 가로 사이즈는 600픽셀입니다. 그리고 tr, 이 테이블을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짜는 거죠.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태그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아예 그냥 테이블로 해서 tr로 해서 다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런 테이블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2부터 9까지 i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th는 테이블 헤더죠. 자, 우리가 이제 td는 단순한 셀이고요, th는 제목 셀이에요. th는 그래서 가운데 정렬되고요, 또 글자체가 좀 볼드체로 나타나죠. th, 그래서 여기를 해서 이 위에가 지금 첫 번째 행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r 닫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행이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tr에서 도큐먼트 라이트로 해서
j 곱하기 i는 i 곱하기 j. 또는 이제 백틱으로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달러를 써가지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돌린 것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자, 여기 첫 번째 라인 한 줄씩 실행이 되니까요. 첫 번째 라인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이 한 줄에서 바뀌는 값이 무엇인가요? 지금 1 고정이죠. 1은 다 고정이고 2부터 9까지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이 고정이에요. 어떤 2 곱하기 1 이게 계속 고정입니다. 곱하기 여기가 고정이죠. 고정. 그리고 2부터 3이 들어가면서 바뀌고요. 두 번째 사이클이 되면은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또 고정이 돼 버려요. 그때는 이제 여기가 고정이고요. 곱하기 2. 그리고 2부터 9까지 가는 건 똑같고요. 이걸 반복문으로요. 포문을 두 번 돌린 거죠. 포문 두 번 돌려서 바깥쪽 포문은 1부터 9, 1부터 9가 1, 2, 끝까지 이제 9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이 2부터 9가 2부터 9까지 가는 이거를 계속 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테이블 태그를 닫은 거죠. 처음에 실행하면 자, 이거 예를 들면 뭐 삭제할까요? 뭐 취소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확인 취소 나오죠. 그럼 확인 누르면은 진행이 되고요. 취소 누르면은 그냥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물어보는 거죠. 컨펌 확인. 그래서 확인 누르면 뭐 진행을 하고 취소 누르면 멈추고요. 그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컨펌입니다. 자, 이 컨펌 함수는 질문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시지가 되겠고요.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 있잖아요. 확인 버튼 누르면 true가 되고 취소 버튼 누르면 fals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처음에 창이 떴잖아요. 거기서 확인 눌렀어요. 확인 누르면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true가 되겠죠. 그 if문 괄호 안에가 true가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취소 버튼 누르면 false가 되죠. 여기가 false가 되면 else로 가서 else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은 이게 조건식이고요. else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rue일 때, 여기는 false일 때. 파이썬에서는 if하고 조건식이 들어가고 else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파이썬에서는 이제 중괄호가 없고요. 들여쓰기가 있고요. 여기는 중괄호가 있고 들여쓰기가 없고 그런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이제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날짜, 문자열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부분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우리가 대부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자, new date. 자, 이런 이제 명령어요. new라는 것은 뭔가 좀 새로 생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ate라는 건 이제 자료형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 저 date라는 저게 내부적으로 이제 저것도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파이썬에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뭐가 변수랑 함수가 같이 묶여져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날짜 처리를 위해서 만든 데이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new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 내용을 읽어서요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메모리에 올려주고 이 변수가 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new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 또는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객체를 참조한다고 그래서 객체 참조 변수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객체 참조 변수 자, 출력하는데 그대로 출력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런 형식화된 세계 표준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 표준시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분해를 해보려고요. 분해를 해서 get year 하면 연도가 되고요. 근데 연도가요
그냥 1900을 더하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그래서 여기 1900을 더했는데요. 더하지 않고 이렇게요. 그냥 getYear만 호출했어요. 그러면 124로 나오죠? 124로 나와요. 그래서 1900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함수는. 그래서 여기 이게 124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900을 더해야만 2024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00을 더했고요. 자, 근데 get full year 함수는 다 나와요. 1900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get month 함수는요, 또 보시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하지 않으면요, 이 get month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1로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이 0이죠. 12월이 11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 1을 해야만 8월 달로 나오게 되고요. 안 그러면 7로 나오게 됩니다. 자, 데이트, 날짜, 시, 분, 초고요. 로케일이 붙으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스트링 하면 이렇게 날짜 형태로 나오고요. 타임 스트링 하면 이렇게 한국어가 오전 들어가죠. 시간만 나오고요. to 로케일 스트링 하면 이런 포맷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함수, 날짜 관련된 함수를 봤고요. 자, 이렇게 카운트 다운이 되고 있죠. 계속 그 시계가, 초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코드를 돌려봤는데요. 먼저 이 let이라는 건 변수를 표시하는 거죠. let 변수. 근데 const는 상수라고 그랬고요. let이 붙어 있. 근데 let이 안 붙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빼도 되는 겁니다. 근데 빼도 되는데 보통 앞에다가 let을 붙여놓으면 아, 이게 변수구나 하고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let. 자, 변수, 이 날짜 객체, 날짜 처리가 여기 기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짜를 만드는데요. 자, 새로운 날짜인데 괄호 안에 비어 있죠.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현재 날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new date하고 연, 월, 일을 직접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2020 뭐 예를 들면 2024년 10월 1일. 자, 근데 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이너스 0부터 11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월이. 10월을 원하면 여기다가 10월을 원하면 9라고 하셔야 돼요. 9라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0부터니까요. 월이 0부터 10일까지로 돼 있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예, 그래서 get full year니까 현재 2024죠. 플러스 1이니까 2025년을 말하는 거예요. 2025년 제로니까 뭐예요? 1월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2025년 1월 1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날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2025년 1월 1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2025 1월 1일이고요. 이게 현재 날짜란 말이죠. 빼는 거죠, 시간을. 빼보면, 자, 이 값을 한번 찍어보세요. 값을 찍을 때는 콘솔에다 찍는 게 제일 좀 좋은데요. 콘솔.log 해서 diff를 찍어볼게요. 이 값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 F12 개발자 도구를 여세요. 개발자 도구 열고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지금 이게 찍히죠, 계속. 저 숫자가 15년, 그러니까 25년 1월 1일 빼기 현재 날짜의 숫자입니다. 자, 이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런 값이 나왔죠? 자, 숫자가 꽤 크죠?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스탬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다 세 개 다 찍어보죠. now도 찍어보고 new year도 찍어보죠. 그러면 여기 콘솔에다가, 근데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뭔지 알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new year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콘솔에. 그러면 저기 이제 찍힌단 말입니다.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자, 저렇게 지금 뭐가 나오죠? 자, 이거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시간으로, 숫자로 저는 좀 하고 싶었는데, 날짜 25년 1월 1일. 근데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타임 스탬프. 시간 도장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밀리세컨드 값이에요. 밀리세컨드가 1초가 1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25년 1월 1일부터 현재 날짜까지는 이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자, 근데 이거를 1000으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밀리세컨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밀리세컨드를 1000으로 나누면 초가 되는 거죠. 네, 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 여기 1000으로 나누고 그 초 단위가 되는 거고, 매스점 플로어는 버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버림, 소수 이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60으로 나눴죠. 60으로 나누면 이제 또 저게 이제 분이 될 것이고요. 또 60으로 또 나누면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20, 그러니까 이 초, 분, 시 이렇게 시간 나눈 거죠. 나눠 가지고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는지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거 백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한 거죠. 하고 id가 div1인 태그, id가 div1인 태그에, 자, div1이 이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인데요. 여기서 이 태그와 태그 사이, 여기요. 이 영역, 태그와 태그 사이 영역을 저기를 이너라고 그래요. 이너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너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너 영역에다가 HTML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 태그에 이너 HTML 대문자로 쓰세요. 이거 뭐냐면 그 이너 영역에 HTML 형식으로 출력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열을 여기다 출력해서 여기에 찍혀서 답이 나온 거고요. 근데 set timeout은 뭐냐면 이게 타이머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set timeout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는 한 번 더 하고 끝이죠.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여러 번 돌리려면 이 set timeout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를 설정하고 해보면 계속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set timeout은 뭐냐면 타이머를 설정하는 함수인데요. 앞에 것이 함수고요, 실행할 함수고요, 뒤에가 인터벌이에요. 실행 간격.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1000이니까 1초라는 뜻이에요. 즉 1초 후에 다시 캘린더 함수 호출하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함수를 누가 호출해야 되겠죠? 얘를 누가 호출해야 되죠? 거기가 body의 onload라는 옵션입니다. body onload는 뭐냐면 그 현재 페이지요. 페이지 로드가 끝나면 이런 뜻이에요. 페이지 로드가 끝나면 캘크 함수 호출하세요. 그래서 얘가 호출됐죠? 호출돼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또 1초 지나면 다시 호출하세요. 1초 후에 다시 또 얘를 또 호출해요.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네, 타이머 설정해서 계속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수를 타이머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트, 날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기능을 지원하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월이라는 것은 이 월은 0부터 10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면 현재 월이 되겠죠. 근데 월이 10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제로를 붙이자는 거죠.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날짜를 하는데요. 2024 1월 1일
근데 어떤 날짜는 2024 10월 30일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 이게 자릿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릿수를 맞춰서 01 하면 이게 딱 자릿수가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0을 붙인 것 뿐입니다. 날짜도 예, 한 자리일 때는 0을 붙이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요. 분 마찬가지요. 예, 여기까지는 다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월일 시분 초에 한 자리일 때 0을 추가하는 두 자리로 맞추기 위한 코드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가 있고요. 작은 따옴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죠. 그리고 백 따옴표가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백틱이라고 하죠. 네, 백틱, 백 따옴표. 여기서 쓴 거는 지금 백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쓰면은 그냥 작은 따옴표는요, 이 안에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자, 이게 그대로 나와버렸죠? 해석이 안 돼. 달러 중괄호 속에 변수 값이 치환돼서 값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와버리죠? 예,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이제 작은 따옴표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결과는 이거예요.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백 따옴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달러 중괄호 변수 속에 있는 값으로 치환을 시켜줘요. 치환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백틱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틱. 자, 백틱을 안 쓴다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은 따옴표를 쓸 때는 더하기를 계속 해줘야죠. 더하기 계속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백틱으로 처리했고요. 자, 여기도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주석 처리한 거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아까 자릿수를 우리가 조절을 했던 코드고요. 자, 여긴 다 두 자리라서 괜찮은데 인터벌로 가야겠네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8인데 08이라고 나오면 더 자릿수가 맞잖아요. 08. 근데 8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가 보면은 지금은 다 두 자리라서 괜찮은데요. 이제 이게 한 자리로 바뀌는 순간에 01이 아니라 그냥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자릿수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0을 붙였던 것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도큐먼트라는 말은, 자, 도큐먼트가 우리가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쓰는 것은 이 도큐먼트는 이제 내장 객체예요. 내장이라는 거는 이미 내장이 된 거예요. 빌트인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구입하면 기본 앱들이 다 깔려 있어요. 전화 우리가 까지도 않았는데 다 깔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장된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설치하면 웹브라우저 안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이런 도큐먼트라는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도큐먼트는 현재 문서를 가리키는 객체고요. get element by id, 이게 이제 id로 찾는 거죠. 태그를 id로 빠르게 검색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함수예요. 이게 id고요. 그럼 id가 div1인 태그가 얘죠. 이거죠. 그러면 inner html은 여기 안에 영역, inner 영역에다가 html 형식으로 출력하세요. 뭐를요? 위에 만든 거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출력하면 출력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set interval을 했죠. set interval하고 set timeout은 기능이 비슷한데요. set interval은 반복 호출이 돼요. 함수고 여기는 인터벌이 간격이 되겠고요. 1000이니까 1초예요. 그럼 1초마다 타이머 함수를 호출하세요. 그것이 set interval이에요.
set 타임아웃은요 한 번만 호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set 인터벌은 반복 호출이 되고요. set 타임아웃은 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set 인터벌 했죠. 그럼 자 이제 실행할 때 보세요. 처음에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수만 만들어졌고 아직 이 함수를 부르지 않았죠. 근데 set 인터벌을 부르면서 여기다 세팅하면 타이머 설정하면서요. 자, 우리도 보면 알람이 보면 일회용 알람이 있고요. 매일 반복되는 알람 설정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알람이고요. 이거 일회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람 설정하는데 함수가 있고 1초 뒤에 타임 호출하세요. 근데 1초 뒤에 호출하면서 계속 하세요. 1초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거 새로 고치면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때요? 한 자리니까 좀 보기 싫죠? 자릿수가 안 맞잖아요. 근데 두 자리가 되면 또 저희가 탁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로를 붙였던 게 그런 뜻이었어요. 자,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set 타임아웃은 일회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딱 호출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될 때는 set 인터벌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입니다. 사인 함수에 저 100을 집어넣으면 답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 함수가 이미 내장돼 있어서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로그 함수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답이 나오고요. 제곱근, sqrt 제곱근이죠. 제곱근 누르면 100의 제곱근은 10입니다. 절대값은 이제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절대값을 계산하니까 부호를 빼고 절대값을 가져왔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요 제곱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NaN 나오면 이게 not a number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에러가 난 거죠. 연산 에러죠. 그래서 이거는 연산 에러라는 뜻입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죠. 지수인데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식을 보면은 함수가 있고요. 함수의 자, 펑션이 함수고요. 함수 이름이고 괄호 안에 어떤 이제 값 n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저기에 값을 전달할 거예요. 그 밑에서요. 이제 여기서 인풋은 입력 박스죠. 여기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에 이제 결과를 출력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값을 100 지금처럼 10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 버튼 온클릭은 버튼 클릭이죠.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 호출하는 거죠. 함수 호출하는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calc1이라고 했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얘가 호출되면서 1이라는 값이 n에 전달되죠. 여기에 전달됐죠. 그럼 여기서 이 변수에다가 pass 플롯이라는 건 뭐냐면요. pass int가 있고요. pass 플롯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열에서 정수를 뽑아내는 게 pass int예요. 여기 따옴표를 제거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3.14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인데 쟤를 실수형으로 뽑아내세요. 그게 pass 플롯이에요. 따옴표 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가 정수도 쓸 수 있지만요. 예를 들면 뭐 10.5다 이렇게 실수형도 쓸 수가 있거든요. 연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pass 플롯을 쓴 것이고요. 도큐먼트 현재 문서에서 id가 num 태그를 찾으세요. 그게 얘죠. id value니까 거기에 입력한 값이죠. 가져왔어요. 즉 이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가져와서
스위치문에 지금 1이거든요. 여기가 n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로 가서요. 이 메스가 내장 기능이에요. 메스라는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에 만들어져 있어요. 파이썬에도 메스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메스인데 이제 사인 함수에다가 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다가 이 파이 원주율이에요. 180으로 나누면 이 사인 함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서 사인 함수 내부 계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브레이크는 스위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위치문을 이제 종료하라는 뜻이에요.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id가 리절트인 태그에 출력을 시키세요. 여기 찍은 거죠. 예, 그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함수, 제곱근 함수, 여기는 절대값 함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을 그렸고요. 한번 날짜를 바꿔볼까요? 날짜를 설정을 지금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잠깐 끄고요. 수동으로 한번 날짜를 바꿔보려고요. 수동으로 바꿔서 지금 8월인데 이제 7월로 바꿔볼게요. 7월로 바꾸고 변경. 지금 7월로 시간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새로 고침해 보면 다시 실행을, 네, 7월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날짜 다시 고쳐놔야죠. 날짜 다시 자동으로 다시 하면 이제 8월로 다시 가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게 날짜 객체를 만들고요. 날짜 객체, 이게 풀 이어가 이제 2024로 나오고요. 월은 0부터 11로 나오죠. 날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정한 날짜, 연월일 나오는 겁니다. 현재 날짜가 되는 거죠. 현재 날짜인 2024 8월 23일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는 월은 7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날짜에서 get day라는 게 요일 코드예요. 왜냐면 왜 요일이 필요하냐면요. 시작 날짜가 지금 8월은 이게 또 다시 켜야지 또 되죠. 예, 8월은 목요일이 시작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마다 일일이 뭐 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요, 금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getDay라는 게 요일 코드를 계산하는 건데요. 그럼 얘를 한번 찍어보세요. 저 스타트 데이를 여기를 찍어보자는 거죠. 콘솔에다가 우리가 작업하다가 이제 좀 내가 중간중간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땐 콘솔에다 저걸 로고를 찍으세요. 콘솔 좀 로고에 지금 스타트 데이가 얼마인지 무슨 값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얘를 이제 FCB 개발자 도구에서 해보면, 예, 스타트 데이가 지금 4로 나오거든요. 4가요. 이게 날짜가 일요일부터 일요일이 0이에요. 그러면 0, 1, 2, 3, 4. 그래서 8월 1일은 4번 목요일부터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월은요, 이게 1월, 자,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니까 0부터죠. 이게 1월이죠, 이게. 1월은 31일, 2월은 28일. 물론 이제 2월이 윤년이 되면 또 29일이 되죠. 그래서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평년 기준으로 28일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고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년인지 2024년이 윤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윤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2024년이 지금 이제 올해가 윤년이잖아요. 그래서 29일까지 갔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윤년을 계산하는 코드예요. 윤년은요, 일단 사입, 자, 윤년 규칙이요, 사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사의 배수, 그리고 100의 배수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안 돼요. 그리고 또 400의 배수는 또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렇게. 자, y를 4로 나눈 퍼센트 나머지죠. 나머지가 제로. 이게 4의 배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4의 배수입니까? 또 y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가요? 100의 배수가 아닌가요? 그 얘기죠. 이거 오어죠. 자, 얘는 and고요. 이건 오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달력을 뭐 이렇게 힘들게 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함수 호출하면 달력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게 and 조건이고요. 이건 오어 조건이에요. 그래서 100의 배수, 일단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400의 배수는 또 돼요. 그래서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2월을 29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며칠인지 알겠죠? 마지막 날 31일인 28일인지 29일인지 30인지 31일인지를 계산한 거죠. 월마다. 자, 이번 달은 8월은 31일까지죠. 자, 그리고 이게 몇 주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첫 번째 라인 3일밖에 안 되지만 일주일로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 5주, 8월은 5주입니다. 근데 어떤 달은요 4주일 수도 있고요 6주일 수도 있고요. 이 간격에 따라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mass.cl이라는 게 올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mass.cl하고 0.1 그랬어요. 그럼 얘는 1이죠. 무조건 올리는 거죠. 네, 올림. 그러면 시작 날짜, 아까 이거 요일 0부터 6까지의 수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날짜를 더해서 7로 나눈 거를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주인지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은 아까 우리가 이 4잖아요. 여기가 4고 마지막 날이 8월은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4예요. 그죠? 34를 7로 나눴는데 얘를 올려버렸으니까 자,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4.8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략 4.8 정도 되는데 올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주로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출력. 여기 연월이죠. 이제 이거는 표고요. 표를 그린 거고요. 자, 근데 스펜 태그인데 스타일, 컬러, 글자색 레드로 해주세요. 여기는 블루로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반복문 돌립니다. 1부터 5주까지 주별로 돌리고요. 여기는 TR 행이죠. 1부터 7 이게 요일이죠. 여기죠, 여기. 예, 7까지 가면서 1. 자, 1이라는 게 자, 이제 i가 1 그리고 시작 이 k가 시작 날짜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데이트 일자 1, 2, 3, 4 그거가 마지막 날짜보다 크면 이제 공백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빈 날짜들이 있거든요.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SP가 얘는 공백입니다. 스페이스 대신에 적었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K가 1이면 일요일입니다. 여기요. 네, 일요일. 그러면 색상을 레드로 해주세요. 또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7이면 토요일이죠. 여기죠. 푸른색으로 해주세요. 여기 컬러 블루로 해주세요. 평일이죠.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평범한 글자체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날짜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1일부터 30일을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출력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달력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